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비즈니스투데이의 홍민유입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씨가 주장한 7인의 술자리의 경우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 그런 술자리에 간 적 없다거나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김 씨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로 당시 옆방에 있던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인사를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김 씨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변호사는 김 씨와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하는 술자리는 없었다고 했고 김 씨가 지목한 3명의 현직 검사들도 술 접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 사흘째인 2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과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들의 조문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오전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박 회장은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역시 조문을 마치고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다며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 10일로 또 한 번 연기했습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2차례에 걸쳐 2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SDS가 3분기 IT 전략 사업 및 물류 BPO 사업 확대와 대외 사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삼성 SDS는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 2조 9,682억 원, 영업이익 2,19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IT 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2분기 대비 1.1% 증가한 1조 3,34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에 지연됐던 IT 투자가 재개됨에 따라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물류 BPO 사업 매출액은 TV, 가전제품 등 물동량 증가와 대사업 확대로 2분기 대비 31% 증가한 1조 6,335억 원을 올렸습니다. LG전자 TV가 호주에서 5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LG전자는 호주의 대표 소비자 매거진 초이스가 실시한 TV 브랜드 종합평가에서 2020년 최고 TV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이번에 총 4가지 평가 항목 가운데 테스트 평균 점수, 고객 만족도, 추천 비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 TV는 호주 초이스가 각 분야에서 최고 브랜드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5년 연속 최고 브랜드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콘셉트카인 45를 어린이용 전동차로 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콘셉트카 45의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한 어린이용 전동차의 이미지와 제작 과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전동차의 전조등과 후미 등의 기하학적 형태의 사각형 점들을 넣어 45의 핵심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표현하는 등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휴머니티를 위한 진보를 실현하는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능성을 영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한국경영인증원이 선정하는 2020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3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은 매년 경영 시스템과 수행 실적을 평가해 지속 가능 경영, 사회공헌 등 총 7개 부문의 우수 기업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속 가능 경영 대상에서 지속 가능 경영 부문 2년 연속으로 대상과 지속 가능 경영 대상 보고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출산과 청년 실업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친환경 제품과 스마트 공장을 통한 지속 가능 경쟁력을 확보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 원어치 술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는 그 술집에는 실제 김 씨와 함께 금융감독원 검사 역들이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술집 종업원들이 검찰의 검사와 금감원의 검사역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김 씨의 검사 술접대 폭로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라임 수사팀도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김 씨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모두 김 씨의 완벽한 소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핵심 문건을 통째로 빼돌린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과거엔 같은 사유로 면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CEO들에게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중징계를 예고한 반면 정작 술접대까지 받은 내부 직원 비위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감봉 처분을 내리면서 비밀엄수 위반 사유를 적용했지만 2015년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한 금감원 직원은 당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범행에 가담한 현직 금감원 직원에게까지 관대한 건 사실상 조직적으로 잘못을 은폐하고 감독당국으로서도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